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애를 써도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딩크족을 지향하고 싶었다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녀 없이 나만의 계획대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라는 존재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겉 증상은 공황장애, 불면, 우울감처럼 다양하지만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돈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생 붙어 다니는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줄지 않고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하려 해도 상대의 마음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적응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돈도 인간관계도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그 틈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답답함이나 외로움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숙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대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지혜이며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의견을 듣는 일보다는 나와 결이 맞는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하고 배신도 겪었기에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편한 사람만 곁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삶의 시야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립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도 결국 나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만나게 되면 내 생각도 그만큼 고정됩니다. 반면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엔 다양한 사람과 부딪힐 기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회는 줄어들고 내 세계는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환자들과 상담해 온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겉 증상은 대부분 불면, 우울, 불안이지만 그 뿌리는 결국 두 가지, 돈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다치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단절된 인간관계는 생각의 경직성과 외로움, 나아가 심리적 폐쇄감까지 가져옵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세상의 흐름과 멀어지고 결국 주변의 젊은 세대와도 대화가 단절되어 갑니다. 이른바 꼰대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편한 방향만 택하고 내 의견을 고집하게 될 때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내 생각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는 70대가 넘도록 왕성하게 활동하며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편한 관계보다도 다양한 관계가 내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내 세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그 좁아진 세계가 결국 우울, 고립, 분노, 고집이 되어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배울 점이 생기고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식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젊은이들의 정치 성향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편향된 건 아닐까? 시니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젊은 이웃과 짧은 인사라도 나눠보십시오. 오래된 지인과 정치 얘기가 다르더라도 의견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가 편할수록 생각은 좁아지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이 진실이 바로 건강한 마음과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오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편한 사람만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하는 76세 김정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비슷한 이야기하는 친구들끼리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편해서요. 이렇게 관계의 폭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과의 간격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본능이 생기고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데 쓰이는 정신적 자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점점 편향적이 되고 결국 나와 비슷한 사람만 곁에 두게 되면서 생각과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회사 사람, 친구, 거래처 사람까지 다양하게 부대꼈는데 지금은 손주 아니면 교회 사람밖에 못 만나네요. 요즘 젊은 애들 무슨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어느 나이에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편향성이 결국 내 사고방식과 감정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울증, 불면, 불안증 등은 대부분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을 찾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돈과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나 혼자 있는 것으로는 내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눌 때 비로소 내 모습이 선명해지고 사고의 유연함이 유지됩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때론 기가 빨리긴 해도 마음이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불편함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고 그 관점이 내 삶을 더 유연하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한두 명쯤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는 내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으로 인간관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는 내 감정을 지지해주지만 사회적 관계는 내 사고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시청 문화강좌,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때로는 끊기도 하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또다시 부모에게 영향을 주듯이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입니다. 가끔은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있어야 내가 늙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엔 모임도 나가고 교회도 자주 갔는데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뭘 기대하지 않아도 서운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늘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와 실망, 다정함과 거리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연속이지요.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대가 크다는 점입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반면에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두면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호기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어느 날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넸더니 다음엔 앉아서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집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구나 싶었죠. 바로 이런 소소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꼭 친구처럼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사람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은 내 삶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점점 더 고립된 생각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유독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서 말도 잘 못 붙였어요. 뭘 잘못 말할까봐 걱정이 먼저 앞서니까 늘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내성적인 사람 혹은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 편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고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도 힘든 감정을 견디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고 완벽한 관계란 없으며 그저 서로를 향한 작은 인내와 반복된 접촉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엔 나도 사람 무서워서 전화도 못 걸었는데 요즘은 복지관 다니면서 누가 먼저 말 안 걸어도 내가 인사부터 해요. 예전 나 생각하면 신기해요. 관계는 결국 연습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친밀한 사람과 거리 두기를 잘하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가볍게라도 소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소통이 나의 편견을 줄이고 내 삶의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는 좌절로 이어지고 지나친 회피는 고립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기에 적절한 기대와 적절한 거리, 그리고 소소한 호기심은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고 묻고 싶었던 순간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 전 손주를 돌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부모님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릴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어릴 땐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나도 어느새 똑같은 부모가 되어 있더군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날엔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라는 분노가 앞섰다면 어느 순간엔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일도 해야 했고 아이들도 봐야 했고 근데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나중에 애들이 나를 원망하는 걸 듣고 나서야 나도 상처받은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됐죠. 사실 부모라는 존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때론 미숙하고 때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케이스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처는 자녀 양육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때로는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할 책임까지도 던져버리게 되지요. 나는 연애도 잘 못했어요.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법도 몰랐고 그냥 내 앞에 온 인연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늘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좋아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이런 고백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 자기 감정 표현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쉽게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미해결된 감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남아 관계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화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토록 어렵고 또 이토록 시원한 일이란 걸 그전엔 몰랐어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신의 과거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미처 치유하지 못한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그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성숙함이자 시니어가 가져야 할 내면의 지혜입니다. 계획대로 살고 싶었던 나 자녀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배우다. 얼마 전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젊었을 땐 딩크가 되고 싶었어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시간과 돈을 내가 쓰고 싶었죠. 결혼도 출산도 불확실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전혀 다른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육아는 힘들고 예측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경제생활도 건강 문제도 다 통제하려 하죠. 하지만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특히 자식 문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아이의 성향, 성장 환경, 성적, 친구 관계, 미래의 진로까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애초에 자녀를 두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녀는 부모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가치관, 무의식적인 감정까지 아이는 고스란히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자신의 상처와 삶의 태도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말보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하거나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흐름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통해 삶의 예측 불가성을 경험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인간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삶의 본질이죠. 출산이나 육아는 단순히 인구 문제나 가족 형태의 선택지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일련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불안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오지만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견뎌내면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해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군요. 자녀에게 바라는 단 하나,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 손주와 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울까? 예전엔 다 키웠다고들 하는데 요즘은 부모가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자녀를 두지 않는 건 또 다른 후회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폭도 함께 좁아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삶도 편안해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야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자기 생각에만 갇히게 되죠. 이게 흔히 말하는 꼰대화의 시작입니다.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니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뉴스를 안 봐도 사회 돌아가는 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자녀나 손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자녀는 단지 가족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의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부모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담 때문에 출산이나 양육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는 방식은 오히려 아이의 자립심을 막고 부모 자신에게도 불행을 줍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그냥 밥벌이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큰 거 안 바래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이 말은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의 기대와 투자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보상 심리로 작용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아이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과 선택을 가진 또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부 부모는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기대하는 단 하나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